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자전거, 예전에는 사람이나 짐의 이동에 사용됐지만 요즘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레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전거가 주는 건강과 여유로움이 입증됐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전거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자전거 투어의 첫 번째 점검사항은 바로 떠나는 목적과 코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바람과 꽃과 향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자전거로 싱싱 달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자전거를 누가 꺼내서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있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즐겁게 항상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습니다. 목적을 정했다면 그에 걸맞는 코스를 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오랜 시간 타도 무리가 가지 않는 코스, 바람을 느끼기 위함이라면 내리막이 있는 코스, 경치를 보기 위함이라면 쉬엄쉬엄 둘러볼 곳이 있는 코스를 떠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투어가 될 것입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마음만 급해서 떠나면 위험합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한 후 출발하는 것이 좋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정하여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투어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나요? 이제 그러면 자전거 투어에 필요한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딩할 때 기본 복장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을 착용하고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성이 좋은 기능성 재질의 상의를 입는 것. 이때 운전자의 눈에 띄게 쉽게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의는 자전거 타기 전용 복장이나 엉덩이 통증 완화를 위해서 패드가 부착된 바지가 좋고 긴 바지 끝자락이 걸린다면 체인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밴드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가급적 끈이 없는 운동화가 좋으며 보온과 보호, 발수, 통풍이 좋은 장갑을 착용하고 고글을 사용해 주행 중에 이물질이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외선 차단제와 간단한 안전장구, 개인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배낭이 필요하고 초보자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몇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띌 수 있게 헬멧을 쓰고 자전거, 반사, 야광 등 표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뚝이나 다리 부분에 발광 부착물을 붙여야 하며 전조등은 필수입니다. 네, 저도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복장을 갖췄습니다. 먼저 이 헬멧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이 머리끈과 턱끈을 잘 조정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가슴끈과 허리끈을 잘 조여매야 하고요. 이 늘어진 끈이 위험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점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이제 자전거 투어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일만 남아있는데요. 용도와 기능에 따른 자전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참 자전거가 많은데요. 어떤 종류의 자전거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자전거와 레저 자전거, 전문가가 탈 수 있는 사이클 전문가 자전거는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생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출퇴근이나 통학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 폭이 넓고 가격은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레저용은 레저를 즐기실 때 체중이나 모든 걸 걸렸을 때 아무 제장이 없을 만큼 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레저용이고, 저희들 선수용은 보면은 사이클 전문가들이 탈 수 있는, 특히 경륜 선수나 전문 선수들이 탈 수 있는 경주용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 투어를 떠날 때 점검을 받는 게 아마 필수일 텐데요. 어떤 점검이 필요하고 또 언제쯤 받는 것이 좋을까요? 타이어의 공기압 내지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시고 브레이크, 패드,
작동이 위험한지 확인하시고 대략 한 일주일 전에 가까운 바이크샵에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측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오른손을 펴고 우측을 가리키고 좌측은 반대로 가리킵니다. 바닥에 돌출물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노면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방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지하려고 할 때는 손을 45도 각도로 듭니다. 한 줄로 진행할 때는 손가락으로 1을 표시, 두 줄은 2를 표시하면 됩니다. 서행을 진행할 때 팔을 45도 각도로 뻗어 아래 위로 흔듭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수신호, 별로 어렵진 않죠? 그 밖에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MTB 전문가 고승미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를 타기 전에도 참 많이 준비가 필요하지만 타기 위해서도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인 수신호를 배우셨다면 반은 배운 셈인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 부분은 라이딩의 기본적인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핸들과 안장 높이, 페달의 3점 조절이 중요한데요. 안장에 앉아 발끝이 살짝 닿을 정도가 돼야 적당합니다. 안장의 수평 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 무릎 관절 등의 치명적인 부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딩 시 자주 접하는 상황으로 무릎 웅덩이나 턱은 가볍게 넘으시면 되고, 오르막길에선 좌우로 흔들며 가는 것을 댄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좌우로 힘을 분산시켜 수월하게 오르막길을 탈 수 있게 합니다. 주행 중 엉덩이에 무리가 온다면 페달을 나란히 두고 다리를 곧게 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투어에 필요한 수신호와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더 빨리 자전거 투어를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경남의 자전거 투어에 알맞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장소는 창원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15km 정도의 거리로 초보 라이더들에게 적합합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225호 주남 돌다리 등이 볼거리입니다. 하만의 뚝방길 또한 초보 라이더에게 좋은 코스입니다. 시야가 확 뚫린 방쪽길을 시원하게 달리며 남강과 하만 천변의 자연 상태를 체험하기 좋은 곳입니다. 중급자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면 우포늪을 추천합니다. 20km 정도의 주행 코스로 계절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바뀌는 갈대숲의 운치가 더한 풍경이 일품입니다. 상급자 과정의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로는 가까운 안민고개와 하늘마루가 있으며 욕지도 일주도로와 거제 여차 홍포 전망도로가 좋을 것입니다. 비포장도로와 울퉁불퉁한 비포장 산길 등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자전거 초보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전거 코스까지 자전거는 어떻게 들고 가나요? 타고 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짧은 거리라면 타고 가도 무방하지만 거리가 조금 멀다면 차량을 통한 운반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갈 때는 자전거의 분해와 조립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앞바퀴를 분리해서 싣거나 캐리어를 사용해 싣고 가기, 완전 분해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는 브레이크와 기어 등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립과 분해에 능숙한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네, 이제 먼 곳까지 가는 자전거 투어 걱정되지 않으시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자전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자전거 문화센터 회원분들과 함께 자전거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햇볕도 좋은 게 자전거 타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네, 그럼 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어깨를 펴고 시선을 멀리 보고 팔을 곧게 펴고 달리는 것이 라이딩의 기본 자세이고, 그 밖에 내리막은 기마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 자세는 페달을 수평으로 하고 엉덩이를 안장에서 약간 들고 양팔과 양 무릎을 굽혀서 타면 됩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는 핸들에 적당한 힘을 주고 돌출물에 의한 핸들 이탈 방지를 조심하고 엉덩이가 아플 땐 한 번씩 들어주면서 타면 됩니다. 포장 도로는 핸들을 가볍게 잡고 여유롭게 달리면 됩니다. 라이딩 시 헬멧은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밝은색 계통의 상의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 장갑을 착용합니다. 슬리퍼와 창이 넓은 모자 착용을 삼가하도록 합니다. 라이딩은 운동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옆 사람과의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적정 속도로 달리면 됩니다. 특히 단체 주행 시 선두에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시 뒷사람에게 알려주고 추월 시에는 반드시 앞사람의 좌측으로만 추월합니다. 드래프트 주행 시 앞사람의 뒷바퀴에 자신의 앞바퀴가 겹치지 않게 주의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대열을 이탈할 때에는 앞사람이 빠져나온 자리는 뒷사람이 속력을 내서 다시 열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꼭 알아야 할 자전거 법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로통행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역주행은 절대 금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고 건너갑니다. 이때 자전거 횡단 표시가 있다면 타도 무방합니다.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헬멧과 반사격, 라이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자전거 주행 시 휴식은 꼭 필요한데요.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피로도를 낮춰야만이 건강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에 대한 응급 상황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딩은 45분, 휴식 시간은 15분이 필요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위해 이온 음료나 생수를 섭취하며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은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주행 중에 응급 상황으로 기어나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며 자전거에 낀 오물을 제거하거나 간단한 정비로 즐거운 라이딩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응급처치법으로 펑크난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펑크 패치로 펑크를 떼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갈아 끼우기 등을 알아주면 좋습니다. 자전거 투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자전거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젠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가용으로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삶의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열심히 즐기면서 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건강도 찾으시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자전거 타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중국과 유럽을 여행하신 분이 남긴 글을 봤었는데요. 예전에는 좀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떠나는 자전거 여행, 여러분의 삶에 여유와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